안녕하세요. 교과서엔 없는 사이카 부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2023년 상반기에만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만큼 일본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여행 중 많이들 보셨을 도쿄의 고층 빌딩 숲을 보면 언제 봐도 멋집니다. 특히 도쿄타워에서 내려다보는 도쿄의 야경은 절경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쿄 내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34기의 결과물입니다. 1989년까지 도쿄도 내에 높이 100m를 넘는 빌딩은 50채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도쿄는 시가 아니라 경기도 같은 도입니다. 관광 명소로 유명한 도쿄도청이 행정청이고 도쿄는 도지사가 행정수반입니다.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은 1989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간 사람들이 태반이라 도쿄의 마천루만 보게 되고 원래 높은 줄 아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사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020년에는 도쿄의 고층 빌딩이 500채가 되었고 1989년에 비해 약 10배가량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0m 이상 고층 빌딩도 46채나 됩니다. 원래부터 도쿄에 고층 빌딩이 많았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러한 마천루가 건설되게 된 것은 사실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지진도 많아 건설 난이도도 높고 고도 제한도 있어서 건설 환경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도쿄 스카이라인의 진화에 대해 알아보고 고전과 현대가 공존하는 일본의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3년까지도 도쿄의 최대 높이의 건물은 31m에 불과했습니다. 1968년까지 호텔 뉴 오타니 도쿄가 72m로 17층 건물이 가장 높았죠. 그러다가 1968년 156m, 36층에 가스미가 세키 빌딩이 들어서면서 고층 건물들이 시작되지만 80년대 이후 더 이상 고층 건물 높이 경쟁은 사라집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경제 재건을 위한 도시 재생을 국가 주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도심 주요 지역의 고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2배로 올리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면서부터 도쿄의 마천루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노후화된 도심이었던 일본 도쿄 남쪽 미나토구에 2014년 247m짜리 초고층 빌딩 도라노몬 힐스가 생기면서 일대는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가부키초 타워가 시설 내 호텔이 2개나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극히 적었던 건 주변 지역이 이미 충분한 서비스가 갖춰진 상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빌딩으로서 완결성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요즘의 도쿄는 전과는 다르게 주변과 더 관계를 맺고 서로를 보완하면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롯본기 일대에 2023년 완공된 아자부다의 일본 최고층 빌딩은 도쿄 타워가 보이는 고급 주택 및 호텔, 상업 문화시설용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아자부 힐스는 A지구 빌딩에는 최신 오피스 플로어와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지만 럭셔리 리조트 그룹 아만의 아만 레지던스 도쿄와 같은 주거 공간도 만들어지고 케이오 대학과 연계해 의료시설, 케이오 기숙대학 예방 의료센터도 문을 엽니다. 뿐만 아니라 50개국 7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스쿨, 브리티시 스쿨 인 도쿄도 개교합니다. 일왕이 사는 고쿄와 도쿄역을 둘러싼 오피스 거리인 마루노이치 일대는 1990년대엔 황혼의 마루노이치로 불리곤 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10층 높이의 낡은 빌딩에서 기업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밤이면 오가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차가웠던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 재생 사업을 마친 지금은 마루노이치 마천루가 도쿄역을 둘러싸는 빌딩 숲을 이룹니다. 사실 2016년 롯데월드 타워가 555m로 높게 솟아오르기 전까지 수도 서울의 고층 빌딩은 생가계로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2012년 서울국제금융센터가 285m로 최고층이었고 그 전에는 2004년 지어진 타워팰리스가 가장 높은 265m였습니다. 1988년 지어진 서울무역센터가 여전히 높은 건축물에 속할 정도로 의외로 서울의 고층 빌딩은 발전하는 여느 선진국 주요 도시보다도 마천루가 적은 편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부산의 고층 빌딩이 더 많은 모양새입니다. 2017년 긴자6, 2018년 히비야 미드타운 등이 세워집니다. 오쿠라 호텔이 본관 부지에 올린 오쿠라 프레스티지 타워, 시부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등이 완공됐습니다. 세청사 도시마 에코 뮤지타운은 일본 유명 건축가인 구마겐코 도쿄대 교수가 나무를 주제로 친환경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독특한 외관으로 해외 관광객들도 찾는 도쿄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공공기관과 일반 분양이 공존하여 세금의 낭비가 없었고 주거 환경도 개선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주민센터와 주거시설이 복합적인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층은 적고 공공주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쿄역 북쪽의 야에스, 니온바시 일대와
시나가와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 등지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미쓰비시 지쇼가 추진하는 이온바시 지역 재개발의 경우 2027년까지 390m 높이의 빌딩을 올려 도쿄에 새로운 심벌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미쓰비시 지쇼의 계획대로 된다면 모리 빌딩이 지은 도라노몬 아자부다이의 새 빌딩조차 4년 만에 일본 최고 타이틀을 내려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강남에 지어진 가장 고층 빌딩은 2001년에 지어진 204m의 파이낸스 센터로 2007년에 지어진 삼성전자 빌딩 이후 더 이상 맞춰올 수가 없습니다. 시나가와 지역에 새로 생기는 다나가와 게이트웨이 지하철역 인근에도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다나가와 게이트웨이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해당하는 도쿄 야마노테 라인의 반세기 만에 새로 생기는 역입니다. 도쿄 도심 내 총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고급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2019년 6월 말 기준 0.8%로 사실상 만실 상태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 이야기라서 현재는 감안해서 계산해야 하기는 하지만 새로 공급된 오피스 빌딩이 모두 세입자를 찾았다는 뜻인데요. 최근 인재 확보가 화두가 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선 입지가 좋고 매력적인 사무실이 인재를 끌어당기는 경쟁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세계 도시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는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고급 오피스 빌딩 건립 자체가 도시의 다국적 기업과 그곳에 근무하는 고급 인력 및 가족을 끌어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 역시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말부터 도쿄도 전역을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국제도시의 목적 아래 민간 도시재생 사업계획,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가과정을 원스톱화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사무실이 있는 인근 주택을 정비할 경우 용적률 제한도 완화해 주었습니다. 중심가 고층 빌딩 인근에 지어진 저층 주택들도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늘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세계 주식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일본 기업 투자 금액도 30억 달러 이상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성장은커녕 30년 동안 침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본의 발전은 특히 인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쿄는 2조 달러가 넘는 GDP 경제 규모와 3,7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만약 국가라면 이탈리아보다도 앞서며 세계에서 8번째로 크고 캐나다보다는 조금 작은 정도일 것입니다. 치바군, 가나가와와 요코하마와 같은 다른 인근 수도권과 천천히 흡수하며 도쿄 수도권 또는 관동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농촌 지역과 지방은 점점 더 퇴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 동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과 지역, 특정 도시들 간의 불평등이 오히려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GDP 평균 수치 이상의 사람들이 인구 과밀의 비싼 토지의 도시에서 경제 생활을 하며 생존하기 위해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도쿄의 특정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살기에 더 비싸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번다면 근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산업의 본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경제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그들이 1년에 15,000달러를 벌고 있는 경제에서 1년에 평균 1만 달러를 버는 경제로 이동하고 싶다면 또한 이 두 나라가 주권 국가라면 사람들이 국가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막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나 세금, 이민 통제와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가 같은 국가의 다른 지역이라면 거의 모든 장벽이 제거됩니다.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농촌 지역과 지방의 일자리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거대한 도시에서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살기에 더 비싼 곳이기도 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비용은 급여보다 덜 부풀러져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이미 그곳에 살지 않는 한 도쿄나 전 세계의 다른 주요 도시로 이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 이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 문제를 높이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기업은 재능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의 주요 원동력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사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므로 사람들이 새로 가정을 꾸리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의 교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이상적이지 않은 비좁은 조건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들은 주요 도시가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오랜 시간, 통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더 적은 사람들이 매일 도시 중심부를 물리적으로 이동을 가깝게 주택 공급을 늘리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 잘 관리된다면 도시 중심의 선진 경제와 함께 생활의 질이 높아집니다.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한 도시는 세계 총 생산량의 2.2%를 차지합니다. 1인당 생산량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 거대한 대도시에서 연간 약 6만 달러입니다. 사람들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센터를 생각할 때 도쿄를 고려하는 안정감과 자신감은 꽤 높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도쿄를 그 후보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홍콩은 80년대, 90년대 이후 흥미에서 멀어지긴 했습니다. 도쿄는 전체적으로 침체된 일본 경제에서 볼 때 특히 인상적입니다. 도쿄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거대한 노동 인재풀의 본거지이며, 이 모든 것을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좋은 명성이 쌓이는 선순환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도쿄는 도시의 고층화뿐만 아니라 실제 면적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만큼 도쿄는 에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간척이 되어 현재 23구 면적의 약 5분의 1가량인 124제곱킬로미터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일본 건축가들은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일본 건축은 지진과 재해에 대비해 안전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우수한 건물들이 특징입니다. 이소자키 아라타 일본인 건축가는 2019년 41회 프리츠커 수상자입니다. 이로써 일본인 수상자는 모두 8명이 되었습니다. 이 상은 가장 객관적 잣대로 일본은 세계 최고의 건축 강국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묻어오는 불편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건축가는 왜 프리츠커상을 못 받느냐라는 문제죠. 여러분, 스카이 마일타워를 들어보셨나요? 도쿄는 앞으로 5만 5천 명이 거주할 1700m의 마천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마일타워는 도쿄만의 메리트 제도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스카이 마일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넥스트 도쿄로 불립니다. 만약 이 건물이 완성된다면 롯데월드 타워보다 3배는 높은 건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의 마천루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통해 과거의 일본과 다시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 미래의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쿄의 문화와 역사 공간에 대해서 좀 더 파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